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의 사회정책 강의를 맡은 김도영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국민연금의 소득심사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공적연금과 고령층 노동공급 간의 관계에 대한 논의로 시작하겠습니다. 20세기 후반 서구 노동시장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들 가운데 하나는 고령 남성 고용률의 극적인 하락입니다. 그림은 12개 선진국에 대하여 1960년에서 2016년 기간 은퇴를 앞둔 60에서 64세 남성 고용률 추이를 보여줍니다. 60에서 64세 남성 고용률은 미국에서 1960년에서 94년 기간 26.5%포인트, 독일은 1970년에서 1994년 기간 44%포인트 감소했습니다. 프랑스의 60에서 64세 남성 고용률은 같은 기간 53%포인트 하락해서 가장 큰 폭의 감소를 보였습니다. 다른 선진국들도 저마다 크기는 다르지만 1990년대 말까지 고용률의 추세적 하락을 경험했습니다. 그에 반해 같은 기간 한국은 뚜렷한 추세적 변화가 없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어쩌면 선진국 고령 인구의 고용률 감소는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은퇴는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는 정상제이므로 소득 증가로 인해 은퇴 연령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에서 고령 남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이미 19세기 말부터 하락하기 시작해서 20세기 말까지 그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20세기 후반 고령 남성 고용률의 극적인 하락과 20세기 말, 21세기 초 고용률의 급격한 회복은 공적연금 제도 조항에 내재된 인센티브에 반응한 결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공적연금의 노동 인센티브는 확정 기여형, 즉 DC형보다는 확정급여형, 즉 DB형 제도에서 더 두드러집니다. 일찍이 공적연금을 도입한 국가들은 대부분 부가식 DB형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은퇴 결정에 영향을 주는 공적연금 조항들 중 하나는 수급연령입니다. 수급연령이란 조기 수급연령 또는 일반 수급 연령을 말하는데, 조기 수급 연령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이른 나이를 의미하고, 일반 수급 연령은 감액 없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이른 나이를 의미합니다. 수급 연령이 중요한 이유는 연금의 가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과 같은 DB형 제도에서는 보험료 납부 시 연금액이 증가합니다. 하지만 수급 연령에 도달한 이후에는 연금액이 증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급 연령이 너무 낮은 경우 조기 은퇴 요인이 발생하게 됩니다. 은퇴 결정에 영향을 주는 또 다른 공적연금 조항은 조기 수급 또는 수급 이연에 따른 연금액의 보험 계리적 조정입니다. 여기서 보험 계리적 조정이란 조기 수급에 따른 연금액 감액과 수급 이연에 따른 연금액 증액을 말합니다. 보험 계리적 조정이 있으면 없을 때에 비해서 은퇴를 미룰 요인이 존재합니다. 마지막으로 수급자가 노동소득이 있을 때에 연금액을 삭감하는 소득심사 제도는 은퇴를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서구 선진국들과 달리 한국은 고령 남성 고용률의 부침을 전혀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고령 남성 고용률의 장기 추이는 센서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구주택 센서스에 기초한 한 추계에 따르면 60세 이상 남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1960년과 1965년 각각 52.1%, 43.6%였던 것이
1995년과 2000년 52.5%, 45.5%로 큰 변동이 없었습니다. 다만 도시와 농촌으로 구분하여 노동 참여율을 살펴보면 농촌 지역 고령 남성의 노동 참가율 증가가 두드러집니다. 그림은 지난 30년간 한국에서 연령별 남성 고용률 추이를 보여줍니다. 40대 남성 고용률은 90% 안팎으로 1998년을 제외하면 지난 30년간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50대 남성 고용률 역시 80% 안팎으로 큰 변화가 없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의 65세 이상 남성 고용률은 오늘날까지 40%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1930년대 혹은 1940년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의 남성 노동 참여율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1995년 기준으로 65에서 69세 남성의 노동 참여율은 독일이 4%, 프랑스가 5%, 영국이 15%, 미국이 27%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고령 남성의 고용률이 선진국에 비해 아주 높은 수준이라는 점은 한국 고령 노동의 또 다른 특징입니다. 한국의 60에서 64세 남성의 고용률은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연령대의 고용률은 1989년부터 1996년까지 빠르게 상승하다가 1997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눈에 띄게 하락했습니다. 당시 극심한 불황에 따른 기업 구조조정으로 인해 비교적 젊은 층까지 명예퇴직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명예퇴직이란 조기퇴직 인센티브의 한국식 표현입니다. 한국에서는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과 같은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아니고서는 해고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기업은 근로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방식으로 고용을 감축합니다. 현재 60에서 64세 고용률은 외환위기 이전 수준까지 회복된 모습입니다. 여하튼 한국이 서구 선진국들과 달리 고령 남성 노동 참여율의 하락을 경험하지 않은 것은 아마도 공적연금 제도의 부재 때문일 것입니다. 선진국 고령 남성들이 한창 조기 은퇴를 선택할 때 한국엔 공적연금이 아예 없었던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1998년에야 도입됐고 그것도 적립식으로 도입했습니다. 은퇴에 충분한 연금액을 받으려면 30년은 기여해야 하는데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30년 이상인 첫 세대가 은퇴를 결정하는 시기가 2018년 이후이므로 그 이전에는 애초에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수급자들의 은퇴 결정에 별 영향을 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부가식 제도의 한 가지 특징은 재정 상태가 인구 구조, 특히 노년 부양비에 민감하다는 점입니다. 노년 부양비는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15에서 64세 생산 가능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를 의미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구 고령화에 따라 노년 부양비가 급등하고 있는데 문제는 많은 선진국들이 공적연금 제도를 부가식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사회보험, 특히 연금 재정의 장기 지속 가능성이 크게 훼손되었습니다. 더구나 많은 국가들에서 합계 출산율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마저 우려되고 있습니다. 결국 생산 가능 인구를 유지하고 은퇴 인구의 연금 소득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고령 노동에 더욱 의존하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이는 사람들이 생애 주기에서 더 오랜 기간 일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사전에 연금 수급 시점을 늦춤으로써 중장년으로 하여금 이러한 이행에 대비토록 하는 것이 중요한 연금 정책 방향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국을 비롯한 대다수 국가들이 수급 연령을 인상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1998년 연금개혁을 통해 일반 수급 연령을 2033년 65세에 도달할 때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는 사회임을 고려하면 일반 수급 연령 65세는 지나치게 낮은 수준으로 보이고 조만간 추가적인 인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사실 일부 고령자들은 일반 수급 연령 이후에도 일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건강한 반면 어떤 고령자들은 일반 수급 연령 도달 이전에 근로 능력을 거의 상실할 만큼 건강치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대 내 건강 격차를 고려하면 정부는 일반 수급 연령 인상과 함께 개인의 상황에 맞게 연금 수급 시점을 신축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갖추어야 합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조기 노령연금과 연기연금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